점수 수정해주고 이러는 수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학 수업 하나 보여줄게요. 수학 수업. 또 남았으니까 보여주는데, 이것도, 요런 거 한번 해볼래요? 수학할 때 이 모습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이냐면, 이 선생님은 문제를 찾아내고 순서를 아이들하고 정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해볼까요? 오늘 남쌤의 성질을 찾으려면 무슨 하면 좋을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남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순서를 찾아가요. 해결 방법을. 그리고 문제를 만들 거예요, 얘들이. 이 수업의 그렇군요. 이 수업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 수업의 목표가 문제 만들기 했어요. 나눗셈이 있는 문제 만들기. 그래서 선생님이 떡하니 이렇게 놨어요. 애들이 막 이상해요. 저거 틀렸어요. 잔인해요. 막 이래요. 아, 그러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뭐 문제 만들어라, 문장 만들어라, 똥 얘기 나오고 뭐 죽는 얘기 나오고 뭐 씻는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만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잔인하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잔인한 얘기 쓰지 말게요. 수업 속에서. 그럼 잔인한 얘기 쓰지 말고 아름다운 얘기를 해볼까? 여기 나눗셈이 있는 건데 나머지가 있는 건데 모두 죽인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발견해요. 나머지가 있는 건데 모두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있는 거니까 나머지를 남게 해야겠구나.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우리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수업, 뭐 이렇게 잔인한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수업의 방법 중에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또 하나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같이. 항상 얘기하는 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한. 요걸 보여줄게요. 문제를 만들어서 이거 뭐 하는 장면이냐면 이 모둠에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는 그 만든 거를 가지고 나서 아이들한테 시험을 한 개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파란 카드, 틀렸다고 생각하면 빨간 카드 들으라고 했어요. 그럼 빨간 카드 들은 애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틀렸어?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정해요. 이 문제를 너희들이 같이 풀어봐. 이렇게. 교사가 지원하는,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역할은 교사가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수업 나눔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수업 나눔까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수업을 나누고 있어요. 자, 우선 먼저 수업을 볼 때 비평적인 관점으로 수업을 봐요. 그 요소는 어떤 질문으로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교사가 의도하고 있는 배움은 무엇인가.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도대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런 관점으로 수업을 보는 거예요. 의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나눔 문항에 나왔어요. 작년에 기출문제 한번 좀 이따 보여줄 건데 이렇게 교사가 의도하는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래? 이런 나눔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수업 실현 속에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실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걔가 안 된 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평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교사가 배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수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은 어디였고 그 지점은 왜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수업을 실현할 때 의미 있는 지점을 만들어야겠죠. 대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학습거리를 배웠냐고 묻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비평적 관점에서 본 나눔이 문제예요. 수업 보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학생들의 배움이 크게 일어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염두에 둬야겠죠. 나는 내 의도가 이래서 이렇게 배움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 염두에 두고 수업에 실현해야겠죠. 배움에서 소외된 학생은 없는가? 배움에서 소외된 학생이 누군지, 그 소외된 학생을 어떻게 수업에 끌어들였는지 그것도 관건이겠죠. 그리고 스스로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는가? 그러면 내가 주제나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어떻게 제공됐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크게 어긋난 지점은 어딘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문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독서, 토론, 실험, 관찰, 글쓰기, 체험 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전개했는가? 그럼 그걸 가지고 전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협력적인 배움에 대한 문항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학습자가 어디서 점프가 일어나는, 점프라는 건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내 수업 속에서 어느 부분에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확 뛰어날 수 있도록, 점프할 수 있도록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크게 일어난 학생은 누구며, 그럼 그 사람을 설정해야겠죠. 적게 일어난 학생은 누구냐, 설정해야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사의 배움 중심으로 본 관점이에요. 교사가 배움의 내용을 학습자의 삶과 연계되도록 했는가, 중요한 거죠. 아까 내가 내도록 지금 얘기한 게 자신의 삶과 연계가 돼야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의도했는가죠. 그리고 교사는 수업 속에서 아이들을 신뢰, 수용, 격려 등등으로 해서 존중하고 조장했는가. 그리고 수업이 삶과 연계됐는가. 삶과 연계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업의 마지막이라도 너희들은 이 수업을 지금 배운 것을 어떻게 니네 생활에 적용해 볼래? 이런 삶과 연계하는 의도,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배움의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가 뭔지, 내가 의도하는 변화가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배움을 격려하고 성장을 볼 수 있는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정의적 능력 평가예요. 정의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면 수업 속에서 해야겠죠. 중등 나눔에 이게 나왔어요. 정의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영어 수업인데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꿈에 관한 수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제 앞에서 컨설팅한 선생님, 받은 선생님이. 너희들은 꿈은 뭐니? 뭐 이렇게 묻고 수업을 하다가 이 꿈을 다 얘기 못한 사람은 다음에라도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우리 꿈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수업 밖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항이 만일에 나왔다면.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기쁨과 감동, 깨달음 교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뭐 아이들에게 배움 정리 속에서 너희들이 오늘 수업에서 배웠고 느낀 점은 뭔가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배움 공책 속에서 자기들이 배움 정리한 내용을 선생님이 걷어서 확인해 볼게 라고 할 수 있겠고, 꼭 수업 속에서 뭐 평가를 한답시고 명표, 가위표 뭐 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질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는 확인하는 것도. 꼭 뭔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공표, 가위표, 뭐 답 이런 걸 확인하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기쁨과 감동을, 깨달음을 확인하는 교사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나눔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작년 실험 문제 그냥 참고서만 가져와 봤어요. 작년 실험 문제, 수업 실험 문제가, 면접은 안 할게요. 수업 실험 문제가 나눔 문제가, 수업 실험은 뭐 어떤 거였는지 여기 그건 아니고, 나눔 문제가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교육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학생들의 실생활과 어떤 연계가 있었는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수업 실험 속에 수업이 뭐든지 간에 얘가 들어가야 돼요. 삶과 연계하는데. 그리고 교육의 의미를 담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어떤 게 나왔냐면요.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된 질문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차례대로 말해주세요. 이게 나왔어요. 그럼 나는 반문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오늘 수업 중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려웠던 지점이 어딘지 실현에 넣어야 되고, 그걸 극복하는 장면도 실현에 넣어야겠죠. 근데 이제 수업 실현을 하는데 이런 장면을 넣잖아요. 아주 쉬워요. 수업 현장 속에 이런 장면을 넣을 수도 없고,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어디를 튈지 몰라요. 럭비 공이 어디를 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갈 수가 없는데, 수업 실현은 아주 쉽잖아요. 애들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니까. 많이 의도대로 하세요. 의도를 많이 가지고 의도대로 하는 거죠. 나눔도 마찬가지고. 나눔에 이런 문항이 나왔다면 거기다 충분하게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습 순서를 정할 때 수업 현장에서 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 대답 안 해줘요. 실현에서는
쉽잖아요. 아이들 대답했다 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들을 이 수업을 실현하고 나눔에 있어서 그런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좋겠어요. 자, 쉬지 않고 떠들었는데 마지막에 영상 하나 보고 끝낼게요. 호주 사람 2명이